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제주도 가시는 분들, 특히 여름에 물놀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진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 다이빙 사고, 그중에서도 이 목 부상, 그러니까 경추 외상에 대한 연구 결과예요. 대한신경송상학회지에 실린 거고 제주 한라병원 외상센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더라고요. 보통 다이빙 하면 막 엄청 깊은 데서 점프하고 그래야 위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연구 보면요, 좀 놀라운 게 제주에서 목뼈 다친 환자 10명 중 거의 1명이 얕은 물 다이빙 때문이었대요. 맞아요. 거의 10%에 가까운 수치인데 이게 생각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 얕은 물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보죠. 연구팀이 2018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제주 한라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추 외상 환자 353명을 분석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34명, 그러니까 약 9.6% 정도가 얕은 물 다이빙 사고였어요. 거의 10%면 무시 못할 숫자죠. 그럼요. 그리고 이 환자들 특성을 보면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 97%가 남성이었고요. 97%요? 거의 다 남성이네요. 네, 평균 나이는 한 30.6세 정도인데 실제로 보면 4명 중 3명 이상, 그러니까 75% 이상이 30세 미만, 아주 젊은 남성들이었어요. 젊은 남성들. 혹시 사고 시기도 좀 특징이 있었나요? 네, 아주 뚜렷해요. 딱 여름 휴가철. 7월이 28.6%, 8월이 31.4%, 이 두 달 합치면 거의 60%예요. 와, 7, 8월에 집중되어 있네요. 역시 휴가철이. 그렇죠. 젊은 남성들이 여름 휴가 때 좀 더 위험에 노출되는 경향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사고 장소는 어땠어요? 뭐 바닷가인가요? 네, 주로 야외죠. 해변이나 항구, 포구 같은 곳이 한 64.7% 정도 되고요. 근데 그럼 실내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목욕탕이나 실내 수영장 같은 곳도 35.3%나 됐어요. 목욕탕에서도요? 오,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사고가 수심 1m에서 2m 사이, 심지어 1.5m도 안 되는 그런 얕은 물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야, 1.5m면 정말 뭐랄까, 그냥 발 담그는 정도 깊이 아닌가요? 그렇죠. 허리나 가슴 정도 오는 깊이에서도 사고가 난다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진짜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음주랑 관련은 없었나요? 휴가철이면 또. 네, 그것도 분석을 했는데요. 환자들 상태를 토대로 추정해보니 약 14.7% 정도는 음주 상태에서 다이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거의 15%면 적지 않네요. 술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을 수도 있겠군요. 네, 위험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요. 정말 안타까운 실제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50대 남성분이 제주 한림읍 월룡포구, 거기가 1.5m 깊이 바다라고 했는데 거기 다이빙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셔서 사지가 마비되셨다고. 네, 맞아요. 그런 사고가 있었죠. 또 7월에는 20대 남성이 술 마시고 1m 깊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결과는 너무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팀은 이런 사고의 지된 원인을 부주의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고 전에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얕은 물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거네요. 네, 다이빙 자체가 척추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활동인데 얕은 물은 바닥이 가깝고 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일부 사망 사고는 그냥 익사로 처리될 수도 있어서 실제 다이빙 관련 부상이나 사망 건수는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네, 그래서 얕은 물에서의 충격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이걸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연구 결과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여름철 물놀이, 특히 제주처럼 멋진 곳에서 하는 다이빙에 어떤 숨겨진 위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얕다고 절대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당신이나 혹은 당신 주변 사람들, 친구나 가족이 여름 휴가 계획 세울 때 야, 우리 거기 가서 다이빙하자 하기 전에
꼭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떠올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핵심은 그거예요. 얕은 물 다이빙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특히 젊은 남성분들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 더 조심해야 하고요. 음주 후 물에 들어가는 건 아이고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에이, 설마 이 정도 깊이에서 뭐 하는 생각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 네, 바로 그거죠. 남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목 부상, 경추해상의 주요 원인이 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음주 상태는 그 위험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점. 안전 불감증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는 물론 부주의를 원인으로 지적했지만, 아,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뭐랄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물놀이 장소에 안전경고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요원 배치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허, 환경적인 요인도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휴가철이라는 그 들뜬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을 좀 더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영향은 없었을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리 있네요. 개인의 조심성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물가에 가시게 된다면 그냥 뛰어들기 전에 내가 조심해야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안전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위험 표시는 없는지 이런 주변 환경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지적이시네요. 단순히 개인 탓만 할 게 아니라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